이에 대해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오후 1시 반부터 3시까지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대통령은 ICBM급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의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추진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동시에 한미 동맹 차원의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전의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 군의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고도해 나가고 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굳건히 지켜나갈 것임을 다짐하였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은 NSC 회의 개최 전과 후에 허버트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2차례에 걸쳐 통화하여 대책을 협의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한 보다 강력한 한미 공조 방안을 협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문 1답은 네, 청와대로 가봤습니다. 정용 안보실장의 브리핑 내용을 방금 들으셨는데요. 오늘 청와대도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죠. 방금 정용 국가안보실장이 이야기했듯이 미국 맥마스터 NSC 보좌관과도 2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향후 한미 간의 동맹에 기조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더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겠다고도 얘기했고요. 한미 동맹에 기반한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 무기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토의, 논의해 나가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사력을 과시하여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는 대통령의 이야기도 함께 전했는데요. 지금 상당히 긴박하게 또 위중한 분위기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정 실장의 표정에서도 역력히 드러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미 간에 이야기하겠다. 이거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인 그렇죠. 것 같네요.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자는 얘기겠죠. 예. 그리고 가장 또 하나 강력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전술 핵무기죠. 지금 예. 전략 핵무기는 수소폭탄은 갖고 오지 않을 테니까 네. 이제 B-61이라든지 또는 W-60으로 나가는 핵탄도 이런 폭탄 같은 거를 배치하는 문제가 이제 네. 한미 간에 얘기가 되겠죠. 그런 걸 할 수 있을 건데 지금 저는 우리 정의용 실장님 쭉 하시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예. 우리 대통령께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죠. 운전자가 되려면 끌고 나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지금 북한이 이끄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대응하는 네. 수동적인 방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저런 것들이 먼저 나왔고 먼저 치고 가셨어야만 이걸 잡을 수 있는데 북한이 하니까 그다음에 이걸 하고 이걸 하는 거라서 한반도 운전자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종속 변수가 됩니다. 요거를 예. 빨리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아까 보니까 외교적 모든 수단을 쓴다는 표현이 나오던데 네. 외교적 그럼 모든 옵션을 다 올려야죠. 예. 트럼프하는 모든 네. 트럼프처럼 그렇게 얘기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전학근 처장께 제가 질문 하나 했습니다. 아까 정의용 실장 얘기 들어보면 완전 고립을 위한, 북한을 완전 고립하기 위한 모든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럼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그 제재 수단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네. 우리 정부만이 가지고 있는 대북 제재는 사실상 한계에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미 대북 제재는 예. 5.24 제재 조치에 의해서 상당 부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의 대북 제재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예. 네. 다만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그 5.24 제재 조치를 해제한다는 명시적인 예. 이런 의사 표시는 없었지만은 예. 예를 들어서 인도적 지원의 성격의 어떤 대북 사업이라든가
또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제공할 수 예. 있는 이런 방북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취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북 제재 중에 하나는 예. 524 제재 조치에 나와 있는 동결 조치를 그대로 강력하게 이행하는 데서 출발을 하는 것이다. 동결 조치에 예, 강력한 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정우영 실장께서 완전 고립 북한에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최고의 응징. 네. 최고의 일단 언어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대북 응징을 하겠다고 하는 예. 명시적인 의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발휘할 수 있는 제재 중에서는 현재 유엔이 중심으로 취해 나가고 있는 그런 이 다자적인 차원의 제재 이외에 네. 한미 양국이 특히 미국에서 얘기하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있다. 예, 모든 옵션이라고 할 때는 외교적인 옵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외교, 경제, 군사까지 다 그렇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면 6차 핵실험 하기 이전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조치, 물론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일어나는 게 최고의 방책이고 예. 그걸 막아야 되는 건 맞다. 그러나 미 정부가 군사적인 옵션까지도 고려하겠다라고 했을 때 예. 네. 바로 우리 정부가 군사적인 그런 전쟁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지나치게 예. 강조하는 것을 이제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미 정부가 얘기하는 테이블 위에 있는 모든 조치에 대한 예. 대북 압박 효과와 제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압박과 제재 효과가 나타나면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도 상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핵 실험을 넘어서 핵 실전 배치 상황까지 온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를 벌써부터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원평 비전이라고 그러죠. 예. 즉, 원평 비전.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 전략 전술의 가장 기본적인 네. 내용인데 네. 그동안 우리는 항상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그래도 대화는 하겠다라는 예. 이제 그 어떤 북한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뒀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예. 지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과연 이제 지금 북한의 네. 6차 핵실험 이전과 이후를 좀 예. 나눠서 봐야 된다고 예. 봅니다. 자, 그 이전에 보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대화의 방점을 어느 정도 뒀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이제 정의용 실장이 발표한 걸 보면 네. 이제는 뭔가 완전 고립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보면 또 하나의 우리가 정말 전략 자산의 하고뿐만 아니라 정말 강력한 응징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문법과는 좀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이제는 송영무 장관이 이야기했던 전술핵의 배치 문제나 또 어떤 원자력 잠수함의 어떤 보유라든지 정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세상에 네. 북한이 우리와 대화를 하려면 우리는 재래식 무기로 하는데 핵을 가진 북한이 우리를 대화를 응해주겠습니까? 네. 이거는 기본적인 원칙이 아니거든요. 원칙이 핵 가진 사람과 핵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대화가 안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차원이라면 이제 북한이 소형화가 됐고 이미 이게 ICBM에 탑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네. 아마 내일 아침 미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충격일 겁니다. 자, 네.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 대한 뭔가 이제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종훈 의원. 수소폭탄 정말 상상하기 싫은 가정인데 만약에 그게 서울 한복판에 떨어지면 그 위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위력 좀 되겠죠.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장종화 박사라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퇴직하신 학자분이 예. 북한에 지금까지 개발한 핵무기를 가지고 피해 정도에 대한 걸 쭉 쓰신 글이 있어요. 예. 그때 어떻게 피해라 하는 게 있는데 5차 핵실험에서 그 위력이 터지게 되면은 네. 반경 한 3km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좀 희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피하고 싶으면 무조건 지하실로 들어가라. 지하실로 들어가라. 지하철 지하로 지하실로 들어가라고요?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개봉된 음식이나 오픈되어 있는 물은 마시지 마라. 네. 꼭 새로 따서 마시고 아, 그렇게 예. 버텨서 한 며칠 지나면 낙진이 날아가니까 살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지금 보이는 저 화면은 무슨 설명이 어떤 내용인 거죠? 저것이 저거 서울에서 방금 퍼질까 1.5km 보시면. 정도까지는 대충 비슷한 얘기입니다. 4.5km까지는 뭐 저렇게 62만 명이 죽고 1.5km까지는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서울 네. 중심부에 사람들이 다 길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건물이 없는 상태에 터지면 100만 명이 죽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이런 우리 동아일보 채널A 같은 건물 자체가 네. 이게 다 차폐를 해줍니다. 차폐요? 네, 저쪽에서 오는 포갑도 막아주고 네. 뭐 막아주기 때문에 이것 물론 유리창은 깨집니다. 그래서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 희생이 안 됩니다. 예. 기가에 들어가면 되고요. 또 하나 수폭이 이번에 뭐 10배가 더 강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10배가 더 죽는 게 아니고요. 이 공간이지 않습니까? 공간은 하늘로 올라가는 에너지가 훨씬 많기 때문에 네. 3제곱으로
오히려 작아집니다. 그래서 아. 10배짜리가 터져도 피해는 한 1, 2km밖에 더 늘어나지 않으니까 예. 우리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 지하실로 가시고 오픈된 음식은 먹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만 하면 일단은 낚싯대까지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네. 뉴스뱅크가 준비한 북핵 오문오답.